대통령께 블랙리스트 지시하셨습니까? 보고하셨습니까? 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슈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7차 공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노승일 K스포츠 부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지금 이제 신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제 차은택 전 감독이 이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 관계가 내연 관계로 보였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생각하기에 그렇게 보였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사실 뭐 지금 이 사태에서 뭐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핵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노 부장이 반박을 했어요. 근데 반박을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최순실 씨한테 고영태 씨가 쩔쩔맸다. 네. 그리고 본인이 보기에 상하 관계가 너무 분명해 보였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남녀간의 내연 관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대등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연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식으로 국정농단을 하고 개인적 이권을 챙기려고 했느냐 이제 이게 가장 핵심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차은택 씨의 증언이나 오늘 노승일 씨의 증언 그리고 정동춘 씨의 증언까지 모두 합쳐보면은 기본적으로 더 블루케이라고 하는 그 최 씨,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물론 명의의 대표상으로 네네.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최 씨의 소유인 더 블루케이라고 하는 회사를 위해서 독일에 있는 회사. 예, 그 회사의 이권을 챙겨주기 위해서 K스포츠 재단도 만들어졌고 그러한 K스포츠 재단을 만들면서 전경련의 돈을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안종범 수석이나 김종 전 차관 등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최순실 씨의 개인적 이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종합적으로 다들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노승일 부장의 네. 저 고영태와 최순실의 관계는 사실은 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노승일 부장의 얘기가 사실이 아닐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 차은택의 얘기가 더 진실에 가까울 왜 가능성이.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 고영태하고 노승일 이 두 사람은 20년직이에요. 친구고 네. 사실은 최순실에게 노승일 부장을 소개해 준 사람이 고영태예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건 사실은 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둘의 관계가 뭐냐 그건 별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승일이 저렇게 증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의 20년지기 친구고 자신을 최순실에게 연결시켜준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증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고영태를 네. 조금 더 두둔하는 감싸는 그렇죠. 그런 발언일 예. 것이다. 20년 동안 예. 친구였으니까. 예. 그리고 또 고영태 증언의 효력을 좀 약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질문 자체에 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을 또 감안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그러니까 부분도 노승일 부장 네. 입장에서는 사실 물론 이제 고영태와 노승일이 친구 관계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순실에게 고영태를 연결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네. 둘 다 사실은 뭐 같은 형태의 증인이라고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노승일 입장에서도 고영태나 나나 피해자고 사실은 최순실에서 철저하게 이용당했지 우리가 네. 뭘 챙긴 건 별로 없다라고 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제 이제 헌재에서 증언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 측의 그 증언, 질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차은택의 증언은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질문에서 나온 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말씀하신 것과 아주 정말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셨는데 고영태가 국회에서 그러니까 위증했다라고 그분들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고영태 씨가 증언한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네. 이런 식의 내용 관계를 몰고 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의 무게감 때문에 고영태 씨가 증언한 모든 것이 뭐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 아까 변호사님께서 얘기한 부분이 그 증언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노승일 부장이 오늘 나와서 최순실 씨가 K스포츠재단 사업에 관여했다, 뭐 자금 집행도 챙겼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전에 정동춘 전 이사장도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동춘 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 약간 태도가 달라졌어요. 본인이 이제 이사장에서 해임이 되기 전과 네. 해임이 된 이후에 지난번 국회에서 증언할 때와 증언한 이후에 본인의 이제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전에는 최순실이나 대통령을 보호하는 쪽으로 많이 대답을 하고 있다가 네. 이번부터는 다 태도가 많이 달라져서 그냥 뭐 본인의 이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하겠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본적으로 노승일의 부장하고 이
정동춘 이사장의 말이 사실은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것의 요점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김종 전 차관이 그 얘기한 것에 의하면은 기본적으로 최순실 씨의 그 더 블루케이를 돕기 위해서 그 공기업 스포츠팀을 만들어서 뭔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지시를 자기가 받았고 그래서 네. 좀 놀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 한 적이 있었고요. 네. 안종범 수석으로부터도 그런 식으로 압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동춘이나 노승일 부장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기본적으로는 같은 얘기예요. 더 블루케이라고 하는 것의 이권을 위해서는 그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어떤 그 공기업적인 재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재단에 돈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일반인이 아니라 큰 회사이고 예. 그래서 1천억 원 정도 넘는 규모의 돈을 마련하려고 원래부터 얘기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더 블루케이에서 본인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나면 예. 그것을 직접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그 이후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네. 그 노승일 씨가 그 이전에도 미래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이 합병하고 나면 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 예, 거기 이사장을 재단을 할 거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었죠. 운영을 하려고 했다라고 예. 증언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두 사람의 증언이 거의 일치한 부분은 뭐냐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 두 재단을 만드는 데 관여했다는 거예요. 네. 이사진 구성에도 최순실의 압력, 압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최순실의 어떤 제안을 받아서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했고 예. 그것이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돈을 각출시키는 그런 행동까지 일어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두 사람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이 이 두 재단을 만드는데 아주 깊이 관여를 했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혹시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에 네. 새로운 어떤 사회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어떤 뭐 기관, 재단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했다고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오늘 네. 정동춘 전 이사장의 말을 들으면서 좀 모순된다고 느꼈던 부분이 분명히 최순실 씨가 그 K스포츠 재단의 사업에 관여를 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도 예. 자신이 이사장이 되는 데는 최 씨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의 네. 거짓말이죠. 본인이 이사장 되는 것도 사실은 최순실이 건의해서 된 거라고 다른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최 씨 단골 마사지 센터의 원장 출신이에요. 물론 이분 개인을 제가 무슨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네. 객관적인 증거, 이분의 양력이나 이력을 보면 재단 이사장에 앉을 수 있을 만큼의 우리가 일반적인 재단 이사장의 어떤 스탠다드를 본다고 하면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재단 이사장이 된 것 자체도 사실은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느낄 만한 분이 이사장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건 다 관여를 했는데 최순실이 이사장 만드는 것만 관여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본인이 또 최순실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도 했고 최순실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가 행동도 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자기가 이사장 앉는 데는 전혀 관여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죠. 그런데 정동춘 전 이사장이 지금 이제 해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계속 뭐 출근을 하고 있고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증언 중에 보면은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을 때 정 이사장이 자기가 그만두겠다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 그때는 최순실 씨가 버럭 화를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그만둘 생각이 있는 사람이 왜 이제 와서는 이렇게 못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건지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사실 이제 지난번에 그 증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1억 원 이하의 자금은 정동춘 이사장의 전결로 얼마든지 이게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제네시스라고 하는 차량을 사실은 이제 그 재단 이사장이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타고 다니고 모든 비용 같은 거 법인카드도 사용하면서 네. 모든 여러 가지 막강한 이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회사 그리고 돈으로 자기가 그럼요, 쓰고 전부 있는 다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급여 같은 것도 전부 다 안정제로 받고 있었었고, 네.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본인에 대해서 해임 의결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면서 해임 의결 자체가 지금 부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예. 해서 이 해임 의결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리고 본인의 그 법인카드를 사용 중지시키고 본인의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PC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네. 본인이 사용했던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문 같은 거를 이 직원들이 붙여놨거든요. 네. 사용하지 말라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그 형사 고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요. 예. 네.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본인은 지금 제대로 된 적합한 절차를 거치고 있고 본인이 이사 중에서는 가장 연장자이기 때문에 설사 임기가 만료되어서 본인이 해임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지금 후속 인사를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연장자로서 직무를 계속해서 집행하고 대행해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하면서 네. 그 본인이 해임되기 전에
그 재단 법인의 인감 같은 것들을 변경하고요. 통장을 새롭게 개설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다 해놨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하고 나를 세우면서 결과적으로는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건데 아마도 이러한 모든 행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결과적으로는 이 재단 이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본인이 앞으로 거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개인적으로 어떤 식의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본인이 뭔가를 해놓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욕심 그렇습니다.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선을 긋고 자신이 이렇게 임명된 거에 대해서 최 씨와는 또 선을 긋고 예. 또 직원들과도 이렇게 반목하면서 지금 자리를 지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주신 건데 예. 지금 그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해서 정경련이 앞서서 예. 통합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얘기했었죠.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지금 거죠?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발표만 하고 나서 아무런 진척이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사실을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걸 밝혔어요. 네. 매달 지금 얼마씩 돈이 나가고 있는지 거의 두 재단 합치면 1억 한 8천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1억 5천에서 8천 사이. 그러니까 이것도 다 각출해서 모아놓은 기업들이 돈 내서 모아놓은 거잖아요. 불법적으로 예.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서 기업들을 억압하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내서 가지고 있는 돈인데 이게 사회 환원되든 국가의 환원이든 아니면 기업들이 다시 돌려주든 이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여진 돈을 지금도 이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걸 쓰고 있다. 이게 지금 그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이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네. 정돈춘 이사장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책임이 있다고 하면 자리 물러나고 이 돈 다시 다 반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전경련이 지금 아무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네. 본인들 주장에 의하면은 아직까지 이 재단의 해체와 관련돼 있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재단의 설립이나 그 기금 모금 과정들이 불법적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이 밝혀지고 나면 그때 가서 처리하겠다라고 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입장이 매우 위험한 것이 지금 대통령도 탄핵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앞으로 절차적으로 이런 거를 법적으로 진행시키게 되면 사실 몇 년이 걸리거든요. 몇 년 금 걸릴 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간에 최소한 1억 5천 정도가 고정 비용으로 맨날 들어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3년 정도만 끌어보게 되면 사실은 그 돈이 중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그 주무부처인 그러니까 정경련이 문제가 아니고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것에 해산을 요구하거나 뭔가 오히려 행정 절차를 거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청문회에서도 뭐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네. 뭐 합병을 할 게 아니라 일단은 그렇습니다. 해체하는 수순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예.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이제 구치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정유라 특혜 관련해서 자신은 한 게 없다. 네. 그리고 이 김종 전 차관과 김경숙 학장이 이 라인이 형성이 돼서 일을 진행한 거지 자신은 모른다 이렇게 선을 그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요. 예. 구속영장도 저는 개인적으로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경희 총장을 마지막으로 특검이 조사하고 있는데 그 전에 김경숙 학장이든 유철균 교수든 또 다른 교수 이모 교수도 다 구속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과 정유라라고 하는 두 사람을 최경희 전 총장이 만났다는 증언도 있고 전화를 수차례했다는 증거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처음에는 한 두 번인가 그냥 학부모 만나는 식으로 만났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만나고 대화도 하고 또 본인이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특검에서 밝히진 않고 있지만 제가 볼 땐 조사 과정에 있어서 다른 증인들 지금 현재 구속돼 있는 다른 교수들이나 김경숙 학장이 그런 증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최경희 총장이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주 큰 문제거든요. 학교에서 학생을 뭐 이렇게 순서에 관계없이 뽑고 또 학점을 그렇게 마음대로 주고 이런 일이 총장의 뭐 인지가 없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봐야죠. 예. 김경수 학장이 아무리 자기가 학장이지만 총장한테 보고다오로 그런 일을 했을 가능성 제가 볼 때 낮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지금 국내에서 조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정작 수혜자인 정유라 씨는 덴마크에 있습니다. 네. 시간을 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황제 변론 논란이 있었던 슈나이더 변호인이 다시 합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정유라 씨는 그동안에는 불구속 수사를 전제로 한국에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한 입장을 밝혔다가요. 그 후에 이제 그 슈나이더 변호인이 국산 변호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고 나자 태도가 사실 좀 변했습니다. 예. 그리고 덴마크 법원 쪽에다가 본인의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식으로 지금 그 전략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그 처음에 슈나이더 변호인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을 알고 사임했다라는 그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 두 번째로 이 정유라 씨가
덴마크 법원에 적극적으로 무언가 행위를 하기 시작할 때 다시 슈나이더 변호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은 더 이상은 불구속 수사를 전제로 하는 그런 뭐 내고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제 밀고 당기는 그런 것들을 하지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그냥 본인이 정면 승부를 하겠다. 나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나는 사실 아무런 죄도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슈나이더 변호인의 적극 협조를 얻어서 지금 그 절차적인 것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덴마크 검찰 쪽에서는 정유라 씨의 그 송환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달 말을 기점으로 해서 보내주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좀 잡아가고는 있다고 해요. 물론 아직까지 변수가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지금 아무리 슈나이더 변호인이 뭐 나서서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다 유지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지금 쌓여 있는 여러 가지 뭐 자금거래법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까지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변호인을 계속 옆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여기저기서 시간 끌기 전략을 하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통할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특검 사무실에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이제 나와서 계속 수사를 그렇죠. 받고 있는데 예. 어제 아무래도 유진용 전 장관이 이렇게 좀 폭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조사를 하는 부분 도강 조사를 하는 예, 거죠. 하는 윤인영 의도겠죠. 장관이 실제 그 자리에 장관이었잖아요. 예. 그분이 본인이 얘기한 걸 거짓말로 얘기할 이유는 없어요. 사실 유진용 전 장관이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본인이 경질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실제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했고 왜냐하면 본인이 그랬거든요. 자기는 2번이나 대통령한테 건의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대통령은 모른다고 했죠. 모른다고 예. 그랬죠. 그리고 거기서 말을 안 했다고 그랬어요. 묵묵부답이라고 네. 그랬는데 그 말은 결국은 뭐냐면 알고 있으면서도 허가를 안 해주는 거다. 묵묵부답이라는 게 뭡니까? 상관 찾아가서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아무 말 안 하고 있다. 심기가 불편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분석할 수밖에 네. 없고 네. 또 본인이 가장 강조했던 말이면 김기춘 전 실장이 이 모든 일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 말은 김기춘 전 실장이 이걸 계획하고 수립하고 지시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모두 개입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진룡 전 장관의 발언 내용과 김기춘, 조윤선 전 실장과 장관의 발언 내용의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대질하기도 하고 아니면 조사하는 과정이 있다고 보고요. 네. 유진룡 전 장관의 이력을 보면 네. 노무현 정권 때도 이분이 한 번 경질된 적이 있어요. 차관 때.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볼 때 그래요. 뭐 개인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진보 보수 이런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자세가 올바른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신이 있는 분이다. 그렇죠. 소신 예.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이 하신 말씀이 거짓일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네. 거죠. 지금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김기춘 전 실장의 입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이게 이제 조윤선 장관도 뭐 김기춘 실장이 시켰다라는 말을 했다는 식의 보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물론 예. 오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네. 또 김기춘 실장도 영장 실질 심사를 하면서는 본인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가지고 지시도 하고 보고도 받았다. 그런 것을 이제 다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불법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대답을 사실은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뭐 법조인으로서 게다가 그 사람 법무장관도 하고 별별 그 중요 요직을 다 거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분이 이게 불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현재로서 김기춘 장관이나 조윤선 장관이 오늘 그 특검에 소환돼서 조사받으면서 신동춘 전 차관하고 같이 대질 받을 가능성도 조금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객관적인 증거들이나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네. 더 이상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조금씩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빠져나갈 길을 찾기 위해서 본인이 뭐 잘 몰랐다는 등 나는 정상적인 그 직무 관련 범위 내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한 것일 뿐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거는 지금 이 두 분이 특히 구속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이 구속되면서 점점 이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말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오늘 낮에 특검에서는 뭐라고 브리핑을 해줬냐면 아직까지 김기춘이나 조윤선 장관의 진술이 변화한 건 없다라고 의미 있는 얘기는 하고 변화는 있어요. 없다라고 예, 근데 했습니다. 의미 예. 있는 변화는 없지만 의미가 조금 있어 보이는 진술들의 변화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는 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아마도 신동춘 차관하고의 그 대질 같은 게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예.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네. 뭐 워낙에 김기춘 실장도 그렇고 조윤선 장관도 그렇고 법을 잘 아는 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좀 형량을 최대한 줄이면서 본인들이 그렇죠. 최대한 뭐 좀 감추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근데 오늘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의 법리 검토를 다 마쳤다라고 네, 그렇게 했거든요. 얘기했죠. 그래서 네. 이제 설 연휴 지나고 나서 아마도 압수수색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예. 어떤 방식을 택할까요? 아마 이제 뭐 그 지금 현재 아까도 지난주에 아마 노영희 변호사 그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은 청와대가 안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강제로 들어가려고 시도는 할 것 같아요. 근데 법리적 검토 자체는 사실 문제가 없죠. 근데 네. 그 법리적 검토 자체를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그걸 거부하거나
지금 뭐 법에 보면 군사상 비밀에 용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규정이라든지 예. 직무상 비밀 문건이 있는 곳에 대한 공무소의 승낙 규정. 그러니까 승낙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허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 일방적으로 가면 제가 볼 때 청와대에서 막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특검이 실제 들어가서 압수수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은 청와대와 일정 부분 조율을 거쳐서 예. 청와대도 이 부분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일정 부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지금 그 이제 압수수색할 곳으로 예측되고 있는 장소가 그 관저하고요, 의무실하고 경호실, 그다음에 민정수석실, 그다음에 비서실, 그리고 그 정무수석실 정도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기록 같은 것들이 보관되어 있는 전산 서버실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들을 사실은 들어가서 기록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데 지난번처럼 검찰이 했던 것처럼 주는 자료만 받아오면 사실은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네. 게다가 지금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예고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건 사실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예.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기습적으로 하는 게 원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검에서 국민적 여론을 조금 얻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고요. 결국 이러한 압수수색이 가능하게끔 승낙해주는 주체가 누굽니까? 현재로서는 황교안 직무대행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럼 그분이 승낙을 해줘야지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여론몰이를 하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있다고 봐요. 그래서 특검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압수수색 영장에 나중에 발부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발부를 위해서는 그 특정하게 본인들이 압수수색할 장소를 조금 제한해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예. 그러한 장소들은 군사 기밀보호법상 요구되는 그런 기밀이 숨겨져 있지 않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쪽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예. 만약에 두 가지 협공 작전이 맞아 떨어지게 된다면 압수수색도 어쩌면 전격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글쎄요, 뭐 이번 그 추석 연휴 때문에 촛불 집회가 열리진 않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열린다면은 이 압수수색 네, 쪽으로 네, 또 그렇습니다. 포커스가 맞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네. 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